자, 이제 2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 때 보셨던 이 제어 시스템 그림인데요. 아,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그 플란트가 주어져 있을 때 그 플란트에서 나오는 출력 값을 측정하고 측정된 값과 그리고 지금 이 y가 가야 될 곳, 그 어떤 그 목적, 그 값을 우리가 r이라고 했을 때 그 r과 측정된 값을 비교해서 오차를 만들고 그 오차가 어떤 이 제어 로직에 의해서 u가 나오게 되면 그 u가 다시 플란트에 가해져서 출력값을 바꾸는 이런 어떤 피드백 시스템, 이 루프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집중적으로 알아보고 있는 파트는 이 G입니다. 그래서 입력값이 U고 출력값이 Y인 그 플란트, 즉 이 입력과 이 출력 사이의 관계를 정의하는 이 플란트 G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 플란트를 구성하는 아, 굉장히 중요한 그 개념, 이 적분기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난 시간에 봤던 예제인데요. 이 자동차 예제를 통해서 입력 U와 그다음에 출력이 뭐 속도라고 하면은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됐었냐면은 어떤 속도를 미분을 하게 되면 그 미분값이 이제 U가 되고 사실은 여기 이제 M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시그마 F 여기 있는 게 이게 이제 MA라고 생각하시면은 속도를 미분한 것이 A니까 MV 도트는 U 뭐 이런 식으로 얻을 수 있고 혹은 위치 지금 이 움직이는 이 변이 X라고 하면은 이 변이 X에 대해서 식을 쓰면은 X의 이제 두 번 미분 이렇게 U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좀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물론 여기 이제 그 마찰력이라든지 학력 같은 그런 개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면은 여기에 이제 뭔가 더 더해지게 되겠죠. 하지만은 지금으로서는 그냥 이거 무시하고 간단하게 이 시그마 F는 MA, 이 뉴턴의 제2법칙 아주 기본적인 형태에 대해서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M은 뭐 1kg이라고 하고 그러면은 X의 두 번 미분은 U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가 있으면은 입력이 어떤 U라는 입력, 이 악셀 입력이 되겠죠. 자동차의 악셀을 밟았을 때 자동차에서 만들어지는 그 추진력, 그 힘을 우리가 U라고 하고 출력을 지금 X 어떤 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1kg이고요. 상황에서 우리가 이를테면은 어떤 제어 입력을 가하는데 이 제어 입력이 자 어떤 특정 시간에 t가 있고요. 특정 시간에 이렇게 되는 그래서 1뉴턴의 어떤 힘을 특정 시간에 이렇게 가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그 1뉴턴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시기 x 더블 도트는 이 u가 지금 1뉴턴입니다. 그죠? 시간이 0보다 큰 상황에서는 이게 1뉴턴으로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x 두 번 미분은 1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은 x 도트는 그 말은 이제 이걸 이렇게 적분을 하겠죠. 양변을 이렇게 이제 적분을 해주면 왼쪽은 x 도트가 되고 사실은 x 이것에다가 이제 이게 미분을 취한 것이고 0에서부터 t까지 적분을 하면은요. 그러면은 x 도트 요 안에 있는 거 이 그대로 이렇게 오고 이것을
0에서부터 t까지 적분을 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시간의 함수입니다. t 빼기 도트. 그래서 이 초기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값을 우리가 0이라고 가정하면은요, 최초에 이 자동차는 멈춰 있는 거죠. 속도가 없는 거죠. 멈춰 있는 상태라고 가정하면은 x 도트는 저 좌변 우변을 적분하면 이렇게 t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지우고 자,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미분을 해볼까요? 한번 적분을 해볼까요? 이걸 한 번 더 적분을 하면은 이제 위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x 루트를 적분하면은 x하고 또 이제 초기값이 있겠죠. x의 어떤 초기값이 있는데 x의 초기값, 그 최초의 그 자동차의 위치를 우리가 0이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좌변은 x가 되고 우변은 2분의 1 t의 제곱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적분 상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초기값인 거죠. 이렇게 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2분의 1 t의 제곱 그리고 여기서는 t를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시간축에 대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U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U 그래프는 여기서 제가 그렸듯이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가는 이게 1뉴턴입니다. 1뉴턴에 이게 1뉴턴에 해당되는 그래프고요. 그 다음에 x 도트 이 속도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이건 U 그래프고요. 속도 그래프 이게 V입니다. 이 V를 그려보면 V는 T니까 이건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게 이렇게 V가 되고요. 그 다음에 위치 위치 그래프를 그리면 이건 2분의 1 t의 제곱이니까 자, 우리가 이것을 여기를 1초라고 해볼까요? 1초 1초에 V는 1이 되고 물론 이 단위는 다릅니다. 단위는 이건 이제 이 미터 퍼 세크겠죠. 얘는 뉴턴이고 근데 x는 어떻게 됩니까? x는 1초에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이게 2차 함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이게 x 그래프예요. 얘는 미터 퍼 세크고 물론 얘는 미터죠. 근데 단위는 다르지만은 우리가 그 단위를 좀 무시하고 그래프의 그 모습을 좀 보면은 이 힘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하는 그 힘은 시간이 0초일 때 여기서 바로 1이라는 1뉴턴이 갑자기 점프를 해서 그 점프된 값을 그대로 이렇게 유지하는 그러니까 어떤 시간의 딜레이가 없는 거죠. 바로 우리가 원하는 입력을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이렇게 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속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속도는 t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이를테면은 1초 이 v가 1m per sec가 되는데 1이라는 값을 얻기까지 1초라는 시간이 걸리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값은 방금 전에 이 u처럼 이렇게 바로 팍 튀어서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고요.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선형으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1이라는 값을 얻기까지 1초라는 시간이 걸리다는 거죠. x는 어떻습니까? x는 2분의 1 t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차 함수로 증가를 하니까 아까 v는 그래도 선형으로 이렇게 직선으로 증가했는데 x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이렇게 증가 폭이 아주 더디고 그리고 이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확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1초, 시간 1초에 x는 2분의 1 값을 얻습니다. x가 1이라는 값을 얻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이유가 뭐냐?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블록 다이어그램을 그렸었습니다. 그 입력이 6고, 출력이
x인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이 m이 1일 때는 x 더블 도트가 u니까 u하고 x 더블 도트가 같은 상황입니다. u하고 x하고 같은 게 아니고 x의 더블 도트랑 같기 때문에 x 더블 도트가 u가 되는 방법은 이렇게 적분기를 사용해가지고 해서 이게 적분기고 또 적분기고 그래서 이게 x 도트가 되고 이것은 x의 두 번 미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u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스텝 인풋이라고 부르는데요. 나중에 계단 입력 1뉴턴이라는 계단 입력을 가했을 때 적분기 하나를 통과하면은 여기서는 그림이 이렇게 변하고요. 즉 여기서는 바로 이렇게 어떤 특정한 시간에 1이라는 값을 가할 수 있는 반면에 x 도트가 1을 얻기 위해서는 1초라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1초라는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바로 이 적분기 하나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 반응이, 이 응답이, x 도트의 응답이 이렇게 1초 정도 지연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이라는 값을 얻기 위해서. 적분기 하나를 또 통과하게 되면은 이 x는 이렇게 2차 함수로 증가하면서 1이라는 값을 얻기까지 지금 이제 루트 2초가 필요하게 되겠죠. 예. 그래서 적분기의 어떤 물리적인 의미, 어떤 뭐 역할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이 u라는 어떤 입력이 가해졌을 때, 특정 시간에 이렇게 스텝 인풋이 가해졌을 때, 그 입력에 대한 반응, 이 반응을 더디게 만드는, 더 느리게 만드는 어떤 타임 딜레이, 타임 렉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x 두 번 미분은 u, 그래서 이제 m이 뭐 1이 아닌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 블록 다이어그램은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입력 u가 있고 그 u가 x가 되기까지 이 인테그레이터를 우리가 라플라스 변화를 배우면은 인테그레이터가 s분의 1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튼 그 인테그레이터 이게 두 개를 거쳐야 된다는 거. 여기에 이게 상수가 이제 곱해지는 것은 어떤 시간의 어떤 지연 이런 부분하고 연관이 없고 단순한 대수 연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산을 통한 다음에 인테그레이터를 거치기 두 번 거치는 상황이 되고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2차 시스템 이렇게 부릅니다. 뭐 영어로는 이게 세컨드 오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왜 2차냐? 인테그레이터 두 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테그레이터의 개수가 이 개수가 곧 그 시스템의 차수를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 시스템에 비해서 뭐 3차 시스템이 있다 그러면은 인테그레이터가 3개인데 이런 시스템은 상대적으로 반응이 느리다. 어떤 입력에 대해서 출력이 반응을 하는데 출력이 반응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훨씬 더 길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3차가 2차에 비해서. 그러니까 어떤 이러한 입력을 가했을 때 2차 시스템은 아까 봤듯이 이렇게 좀 반응하고 3차는 더 느리게 이렇게 이제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이제 유사하게 했던 문제인데 이렇게 이제 댐퍼가 있는 상황. 이 댐퍼라는 것은 이 물체가 이렇게 운동을 함에 있어 가지고 뭐 이런 마찰력도 되겠지만은 이렇게 바람이 오면서 생기는 그 스킨 프릭션 어떤 그런 항력에 대한 부분에 의해서도 이 댐퍼라는 것이 이렇게 출현을 할 수 있습니다. B라는 것은 속도에 비례해 가지고 이렇게 정의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운동을 방해하는 이런 힘, 그 댐퍼에서 생기는 그 댐핑 포스라는 것은 이 댐핑 계수 B에다가 뭐 X의 도트 속도에 대한 것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속도가 많이 증가하고 고속이 되면은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제곱, 항력이 2분의 1 로 v 제곱 s cd 해서 그 v의 제곱에 해당되는 그 항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지금은 저속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이걸 지우고, 그래서 이렇게 bx 도트라는 댐핑 포스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 k는 역시 m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면 그 운동에 방해하는 반대 방향으로 스프링 상수 k하고 그 다음에 변이 x, 그만큼 힘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 지금 y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y가 지금 변이라면은 y를 사용해서 나타내죠. 그래서 y가 되겠습니다.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my의 두 번 미분은 시그마 f인데, 시그마 f가 지금 이 운동 방향하고 같은 u가 있고, 나머지는 지금 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ky 됩니다. 그래서 my의 제곱 by의 도트 ky는 u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게 이제 시스템의 차수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 최고차항 그 미분 최고 차수가 2차고요. 근데 1차 항도 있으니까 뭔가 이 박스를 다시 그리면은 입력 u하고 이 y 사이의 관계에 관여하는 이 적분기의 숫자가 이렇게 뭐 3개가 될 것 같은데요. 한번 그려보면은요. 그걸 그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y 더블 도트만 왼쪽에 남기고 나머지는 다 오른쪽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n분의 1 u가 있고 빼기 n분의 b 빼기 n분의 ky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y 더블 도트가 이렇게 이 세 개의 항의 어떤 그 조합으로 나타내지니까 먼저 y 더블 도트를 만들기 위해서 역시 적분기를 이렇게 두 개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y 도트가 되고 여기는 y 더블 도트가 되겠죠. 그렇죠? 물론 여기 초기 조건이 들어갑니다. 언제나 이 초기 조건 이 안에 들어간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y 더블 도트라는 것은 이 세 개의 신호의 합으로 나타내집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n분의 1 곱하기 u, 그래서 개인 n분의 1 하고 신호가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y 도트에 마이너스 n분의 b를 곱해야 됩니다. 그래서 n분의 b를 곱하고 마이너스니까 여기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다 마이너스 표시해 주면 되겠습니다. 박스를 크게 그려야 되겠네요.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더 필요하죠. 이건 어디서 나오냐? 여기 y가 여기 있죠. 그래서 y 이렇게 가지고 와서 개인을 제가 이렇게 네모라 그렸는데 이거 뭐 이렇게 세모로 그리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냥 네모로 그리겠습니다. 마이너스 n분의 k 마이너스 빼고 이거 더하기로 하고 마이너스를 여기다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뭐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u하고 y 사이의 관계식을 표현을 했는데 이 두 개의 관계를 표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사용된 적분기가 이렇게 두 개입니다. 이것도 세 개가 아니고 적분기 두 개로 가지고 이 관계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역시 우리가 2차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2가 바로 이 시스템 오더가 되겠습니다. 3차가 아니고 2차입니다. 그래서 이 미분 방정식을 가지고 우리가 시스템의 차수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이 최고차 이 미분 차수가 얼마냐. 그러니까 이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여기 다른 항들은 중요하지가 않고 최고차 미분, 그 미분이
가장 많이 된 항이 뭐냐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게 두 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2차 시스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게 방금 그렸던 그림을 지금 이게 다시 매틀랩으로 그린 것입니다. 이 매틀랩 시뮬링크라는 소프트웨어인데요. 우리가 곧 그 코로나 상황이 진정이 되면은 다 모여가지고 이걸 이렇게 그려보는 아주 재밌는 작업을 나중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 선형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니어라는 개념이 어, 우리 지금 이번 학기에 특히 제어 공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뭔가가 리니어 하면은 이것들이 제어기 설계나 분석을 굉장히 용이하게 만드는데요. 이 리니어라는 개념을 한번 확실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리니어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리니어는 이게 우리말로 뭐 선형 아니겠습니까? 선형. 선형 함수, 리니어 펑션 부르는데 보통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뭐 x 축이 있고 이렇게 y 축이 있으면은 원점을 통과하는 이런 함수, y는 뭐 ex 뭐 이런 게 선형 함수입니다. 왜 선형이냐면 이게 선이지 않습니까? 선이기 때문에 이게 선의 뭐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 모습이 선형이면은 선형 함수라고 부릅니다. 이 선형 함수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x가 1일 때 y가 2였다. 그럼 여기서 x가 2배 증가합니다. 2가 된 거죠. 2배 증가했을 때, 그죠? 그때의 y 값은 역시 2배 증가한다는 거죠. 4. 3배 증가했다. 그러면은 y도 역시 3배를 증가하고 이렇게 뭔가 규칙이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비선형도 규칙이 있지만은 여기서의 규칙은 뭐 상당히 많은 의미를 갖습니다. 예측이 가능하다. 뭐 이제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x1이라는 값을 이렇게 이제 이런 거죠. 또 어떤 함수 박스라고 생각해 보면은요. 입력이 이제 x라는 입력을 넣고 y라는 출력이 나왔는데 이 사이의 관계식이 이런 관계식이잖아요. 그래서 이 똑같은 관계식을 사용해서 입력을 x1을 넣었을 때 y1이라는 값이 나오고 역시 똑같은 이 박스에 대해서 x2를 넣었을 때 y2가 나온다면은 만약에 x1에다가 어떤 상수를 곱하고요. 이 상수는 알파1이라는 건 상수고요. x2에다가 또 상수를 곱해 가지고 이 두 개의 숫자를 이렇게 덧셈을 합니다. 덧셈을 했을 때 여기서 나오는 y가 있을 텐데 이 y가 출력의 y1, 그러니까 알파 y1에다가 알파1을 곱하고 이 출력의 y2에다가 알파2를 곱해서 더한 거하고 같으면은 이게 일반적으로 같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같으면은 우리가 이 함수를 x, y의 관계, 이 함수를 리니어하다 부릅니다. 그 x1이라는 어떤 입력이 있고요. 그 입력에 대한 출력이 있고 또 다른 입력에 대한 출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개의 입력을 이렇게 조합을 했습니다. 이런 걸 이제 우리 선형 조합이라고 부르는데요. 리니어 커비네이션. 선형 조합이라고 부르는데 선형 조합했을 때 그러니까 x1하고 x2가 합쳐진 거죠. 합쳐져서 이렇게 이 박스 안으로 들어가면은 어떤 출력이 나오는데 이 두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들어간 이 상황에서 나오는 이 출력은 이 각각 x1, x2 각각에 대해서 나온 출력들을
아까 x1, x2를 선형조합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y1과 y2를 선형조합해서 얻어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예. 그게 바로 이 y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 선형 함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뭐 실제로 그렇죠. 여기서 y1이라는 것은 이 x1이고 y2는 이 x2가 되는데 y는 뭐냐면은 2에다가 요 x 자리에 요거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래서 알파1, 알파2, x2 한 거고 이것은 이 알파1, 알파1 2x1 더하기 알파2 2x2가 되니까 이게 y1이고 이게 y2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저기서 얘기했던 이 관계식을 정확하게 만족하게 됩니다. 만약에 y는 sin x다. sin x다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건 x1을 넣으면은 y1이 나오고 이게 sin x1이겠죠. x2를 넣으면은 y2는 sin x2가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알파1 x1 더하기 알파2 x2라는 것을 집어넣으면은 어떤 y가 나올 텐데 이 y는 요 x에다가 이걸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알파1 x1 더하기 알파2 x2인데 우리가 체크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이 y가 알파1 y1 더하기 알파2 y2. 그러니까 이 전체 이 알파1과 알파2를 선형조합해서 이 전체를 뭉뚱그려 가지고 이 박스 안으로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이 출력, 이 y가 이 각각의 x1, x2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출력의 선형조합으로 나타내지느냐 이걸 지금 보는 겁니다. 이게 성립하면 이제 우리가 리니어 펑션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거는 일반적으로 알파2 sin x2 이렇게 표현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모든 알파1, 알파2 이 조합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지 않습니다.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는 뭐 이게 이제 성립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지금 이 관계식을 아주 일반적인 상황, 모든 종류의 y1, y2, 알파1, 알파2에 대해서 이 식이 성립하기를 바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 sin x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sin x는 non-linear 펑션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리니어라는 개념을 우리가 오퍼레이터, 연산자로도 확장을 할 수 있습니다. 오퍼레이터라고 하면은 뭐 미분 연산, 적분 연산, 뭐 덧셈, 뺄셈 뭐 다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미분 연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만약에 이게 미분이라는 연산이다. 그러면 또 입력이 있을 때 입력 U라고 할까요? 출력이 Y고 그럼 미분은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입력을 미분을 하면은 그 출력이 Y가 되는 이 박스가 바로 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함수하고 똑같은 거죠. 입력에 대해서 출력이 나오는. 그럼 이 미분이 선형이냐? 이건 좀 이상하죠. 우리가 아까 방금 전에 함수를 얘기했을 때는 무슨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고 했었는데 이제 더 이상 이제 어떤 그래프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x하고 y, 입력과 출력 사이의 관계가 우리가 지금 선형이냐 아니냐 그걸 이제 보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그걸 판단하는 기본적인 어떤 공식 아니면은 근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아까 U1을 집어넣었을 때 Y1이 나오고, 그죠? 이 똑같은 박스에 대해서 U2를 집어넣었을 때 Y2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U1과 U2를 선형 조합을 합니다. 이렇게. 알파1, 알파2는 어떤 상수고요. 임의의 상수고. 그랬을 때 Y가 나올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어떤 가정이 되는 거고, 이 가정 하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y는 알파 1 y1 더하기 알파 2 y2. 우리가 이 얘기를 할 수 있으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 관계가, 혹은 지금 여기 이 같은 경우에는 미분이 선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맞는지 확인을 해보면은요. 자, y1은 u1의 도트고요. y2는 u2의 도트입니다. y는 뭐냐면은 알파 1 u1 더하기 알파 2 u2를 이렇게 전체를 미분한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미분은 이렇게 이 전체를 미분을 할 때 각각의 항을 우리가 각각을 미분해가지고 그것들을 이렇게 더하기를 하면은, 그러면 이 전체 미분이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 1 u1의 돛 더하기 알파 2 u2의 돛이 되고, u1의 도트가 y1이라는 걸 알고 u2의 도트가 y2이기 때문에 이 관계가 성립하고, 따라서 이 미분 연산은 선형이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적분은 어떨까요? 적분. 네. 적분을 생각해 보시면은 이번에는 입력이 있고 적분 연산입니다. 적분 연산도 마찬가지로 u1이라는 입력에 대한 출력 y1, u2에 대한 입력 y2, 다음에 수능 조합을 하는 거죠. 이렇게 알파2 u2 y가 됐을 때 이 y가 알파1 y1, 알파2 y2냐, 그러니까 이걸 알고 싶은 겁니다. 해보면은 y1은 u1이고 y2는 u2, 시간에 대한 적분이겠죠. y는 알파 1 u1 알파 2 u2 dt가 되고, 이것은 적분은 역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전체에 대한 적분은 각각에 대한 적분을 해가지고 더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고, 이것은 y1이고 이거는 y2다. 따라서 이게 이제 성립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분 연산도 선형이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어떻게, 두 번 미분 어떻습니까? 두 번 미분 당연히 선형이고요. 두 번 적분 당연히 선형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겠습니까? 뭐 미분과 적분이 이렇게 합쳐져 있는, 이렇게 조합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 얘가 선형이고 얘가 선형이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한 것도 역시 선형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선형이라는 개념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확장을 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로 이 식, 바로 이 식이 우리가 슈퍼포지션 프린시플이라고 이제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 전체에 대한, 전체 알파 1, u1, 알파 2, u2라는 이 전체 입력에 대한 출력 y가 각각의 입력에 대한 출력들의 조합으로 만들어질 수 있으면,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 이 관계, 이 박스 안에 들어있는 이 연산, 이런 것들을 선형이라고 부르고, 지금 이 원리를 슈퍼포지션, 이 중첩의 원리입니다. 중첩의 원리가 작동하는 그런 시스템을, 그런 연산을 우리가 선형 연산 혹은 선형 함수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런 개념을 이제 그 시스템, 우리 리니어 시스템에 또 적용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게 들어가는 이 박스가 박스 안에 들어가는 게 이제 아까 미분 적분 얘기했었는데, 이를테면 아까 그 자동차 같은 상황에서 시스템이라는 것은 어떤 입력에 대해서, U에 대해서 출력 X가 나왔을 때 그 둘 사이의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왜 시스템 혹은 지금은 이제 이게 플란트인 거죠. 이 플란트. 그래서 U에 대해서 X라는 Y라고 할까요? Y라는 출력이 나왔을 때 이 둘 사이의 관계식, 즉 이 시스템 혹은 플란트의 동적인 특성을 정의하는 기술하는 그러한 그 관계, 그 식을 우리가 시스템 혹은 이렇게 플란트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그럼 이 관계가 이제 리니어하면은 우리가 리니어 시스템, 리니어 플란트 이제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카트의 그 입출력 관계식을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었냐면은 m, y 더블 도트는 u 이제 이렇게 정의를 했었고요. 찾았었고 유도를 했었고 그래서 이걸 이제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바로 이 입출력 관계 혹은 지금 이 카트의 어떤 동적 특성을 기술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이 자체가 이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스템 혹은 플란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바로 이 카트 시스템, 이 카트가 선형이지 않냐 라를 이제 우리가 따져보고 싶은 겁니다. 그걸 뭘로 따져보냐면 이걸로 따져보자는 거죠. 이 중첩의 원리로. 자, 그러면은 U1이라는 또 입력을 집어넣고 Y1이라는 출력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또 U2라는 입력을 집어넣고 Y2가 나오고 그러면은 알파1 U1, 알파2 U2가 들어왔을 때 Y가 나올 텐데 이 Y가 이렇게 될 것이냐를 보는 겁니다. 자, 이 식을 그대로 활용하면 됩니다. 이게 입출력 관계식을 나타내고 정의하는 그 식이기 때문에 그대로 활용을 하면은 U1일 때 Y1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U2일 때 Y2가 됩니다. 그러면은 언제 Y냐면은 알파1 U1 더하기 알파2 U2 이제 이 세 개가 어떤 가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로부터 우리가 이것이 성립하는지를 보고 싶은 겁니다. 성립할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뭐 1번이라고 하고요. 이걸 뭐 2번, 이걸 이렇게 3번이라고 하면은 알파 1하고 2를 서로 곱하고요. 더하기 알파 2하고 2를 곱하면은 m 알파 1 y1 두 번 미분 더하기 m 알파 2 y2의 두 번 미분은 알파 1 u1 더하기 알파 2 u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체크하고 싶은 것은 이게 뭐가 돼야 되냐면은 지금 이거죠. 요거 이게 이거하고 지금 같으니까 이게 my 더블 도트고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알고 싶냐면은 y 자리에다가 이걸 집어넣은 것이 성립하기를 원하는 거죠. 1 더하기 알파 2 y2의 두 번 미분. 그렇죠? 해서 이렇게 두 번 미분이 되는지 이걸 알고 싶은 건데 근데 my 더블 도트는 이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죠. 이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쪽을 생각해 보시면은 이 전체 괄호의 두 번 미분은 m 알파 1 y1의 두 번 미분이고 더하기 m 알파 2의 y2의 두 번 미분이란 말이에요. 이거 비교를 하면은 이게 똑같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 물음표가 이렇게 느낌표가 되겠습니다.
같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지금 이 주어진 시스템은 리니어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3-1번 예제를 보시면 여러분 책에 기존의 이 차에 대해서 우리가 입력 U하고 이 속도 이 V, 이 Y 도트 혹은 X 도트 이걸 우리가 Y라고 하고 Y 더블 도트라고 하면은요. 이 U하고 Y 도트 사이의 관계식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이미 보였습니다. 이 박스 안에 Y가 있는데 둘 사이의 관계가 Y 도트 더하기 KY는 U 이렇게 된다는 걸 보였죠. 그럼 이게 리니어하냐? 라는 것을 지금 알고 싶은 겁니다. 방금 전에 했던 것과 이제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은요. U1일 때 Y1이다. 그러면은 Y1 더하기 KY1는 U1이고요. Y2일 때 U2일 때 Y2다 그러면은 Y2 덧 KY2는 U2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알파 U1 더하기 알파 U2가 Y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Y 도트 플러스 KY2는 알파 1 U1 더하기 알파 2 U2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체크하고 싶은 것은 Y는 알파 1 Y1 더하기 알파 2 Y2 요걸 체크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체크하기 위해서 이걸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이거 역시 1번 이게 뭐 2번이다 그러면은 알파 1에다가 2를 곱하고 알파 2에다가 2를 곱해가지고 알파 알파 1에다가 2를 곱하면은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걸 지워볼까요? 지우고 다시 쓰겠습니다. 이걸 체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걸 해보면요. 알파 1 y1의 돗 알파 1 k y1는 알파 2 y2의 돗 더하기 알파 2 k y2 이게 알파 1 u1 더하기 알파 2 u2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보이고 싶은 것은 이제 이건데 이거하고 지금 이게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같으니까 이것을 뭐라 쓸 수 있냐면은 y 도트 더하기 ky2라고 쓸 수 있습니다. 네. 이거죠. 근데 우리가 이걸 보이고 싶습니다. 그 말은 y에다가 이걸 집어넣는 거죠. 이걸 지금 y에다 집어넣습니다. 이번에 자, 더하기 알파 2 y2의 도트 더하기 알파 2에다가 알파 2가 아니고 k에다가 여기 몇 2가 들어가 있죠. 집어야 될 것이고 이 y자리 지금 y자리에다가 지금 이거 집어넣는 겁니다. 알파 1 y1 더하기 알파 2 y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같은지를 보이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이걸 보이고 싶은 거니까 y자리에다가 이 y자리에다가 이걸 집어넣었죠. 집어넣은 이 식이 지금 y 도트 더하기 ky 기존의 이 세 개의 이 가정을 통해서 얻은 이것과 여기 있는 이것들과 이게 지금 동일한지 그걸 체크하고 싶은 겁니다. 비교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동일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이 3-1의 이 시스템도 선형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